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키노트입니다. 박한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다 들어봤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요. 2개만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저 15분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차라리 토론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좀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브랜드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거 얘기하기에 조금 유리한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봤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미래 어디로 가는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제 31살 때 사진입니다. 예. 2034년을 예측했어요. 왜 2034년이냐? 저희 회사 94년에 창업을 했고요. 2014년이 저희 회사 20주년이었어요. 근데 20주년 기념식을 하면 대부분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 기념식이 전부 과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상을 바꿔서 미래 얘기만 하자. 우리 과거 얘기 안 한다. 정말 과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미래 얘기만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5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사전에 협의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교육, 광고, 디자인, 비즈니스, 뭐 이래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도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삼국지에서 했는데 결론은 5명이 상의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되게 비슷한 방향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맨 앞에서 보면 보이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 딴 거 없고 저희 회사 창립 40주년 되는 20년 후의 어떤 거고요. 이게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 이때쯤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되게 지금 택틱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실제 한 건데 전 조금 더 좀 매크로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미래 예측하는 재능이 있는가? 짧게는 제가 94년에 브랜드 뜰 줄 알았고요. 99년에 밀레니엄 브랜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생각 3개를 예측했는데 2개가 맞았고요. 2002년에 소비자 메가 트렌드를 해서 2020년 이렇게 될 거다. 거의 다 왔죠. 지금 거의 1개 빼고 거의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맞췄다고 또 맞춘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틀리진 않는다. 좀 뭐 막 틀리진 않는다라는 거를 해서 제가 검증을 위해서 했고요. 이게 제가 99년에 얘기했던 쌍방향 브랜드가 중심이 된다. 지금 소셜 이건 생각도 못 했고요. 이제 인터넷 나와가지고 조금 벤처 바람 불 때인데 이야기를 했어요. 쌍방향이 된다, 이제 브랜드는. 원웨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브랜드 번들링, 이게 브랜드 확장, 콜라보, 이런 얘기가 번들링이에요. 그때는 그런 단어, 확장은 알았어도, 콜라보는 그때 얘기도 나오기도 전이었죠. 이게 아직 안 됐어요. 브랜드 중심 조직으로 개편된다. 근데 오늘 얘기하신 분들이 다 얘기한 게 이거예요. 브랜드 중심 조직, 브랜드를 중심으로 경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아직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브랜드 중심 조직이 아니에요. 브랜드를 내세울 뻔 브랜드 중심 조직이 아니에요. 브랜드 중심 조직은 제가 봤을 때 애플 같은 회사,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브랜드 중심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뛰어난 소기업들한테,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이제 대기업은 정말 철학이 뛰어난 소기업들한테 배워야 될 때가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표, 전 플레이스 발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인데 저게? 이렇게 봤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예측했던 소비자 트렌드인데, 요 젠 빼고는 지금 다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건 아직도 한 50년은 갈 거예요. 계속 디지털 혁명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내추럴리즘은 더 강조될 거예요. 반작용으로. 그리고 후기 개인주의, 이건 전체주의가 아니라 후기 개인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한 밸류가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면요, 양극화 계속 일어납니다. 개인화, 3D 프린팅은 앞으로 한 14년 정도 더 남았다. 한 10년 남았어요. 뜨려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IoT, 환경 중심, 로봇화, 이게 2014년 얘기인데요. 이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 VR,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그때는 그 얘기 나오기도 전이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제가 지금부터 5가지의 현상을 얘기를 드릴 겁니다. 브랜딩 2034고요. 첫 번째는요, 소수의 글로벌 인프라 브랜드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왜 이렇게 바쁜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어요. 그들도 지금. 결국은 플랫폼은 자본주의 구조는요,
큰 자본이 다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 예. 그 나름에서 이제 답은 뭐냐면 어디에서 내가 엣지 있게 살아남을 거냐의 문제를 갖게 될 거예요. 제가 살아남을 거로 예측하는 브랜드는 이런 겁니다. 구글, 유튜브, 아마존, 테슬라, 하나 있다면 알리바바 아니면 텐센트 정도, 징동 정도가 중국 브랜드가 살아남을 거고요. 왜냐하면 기반이 튼튼한 브랜드들이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지역 브랜드로 다 내려앉게 될 겁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년 후에.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저 위태위태하지만 왜 넣어놨냐면 미국이 자동차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미 다 뺏겼거든요. 전기차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 놓을 거예요. 국가에서 밀어서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무지 높고요. 일본에서 살아남은 브랜드는 전 도요타 하나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도요타는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요타 그 위기에서 살아나고 도요타 아주 독특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생명력이 엄청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난도 교수님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 시대가 가고 가성비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브랜드 시대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김난도 교수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미지 브랜드 시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성비 브랜드 시대가 오니까 브랜드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브랜드의 관점이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대한 브랜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파워 브랜드, 코닥 망했죠? 파워 브랜드는 계속 날아갈 겁니다, 이제. 20세기 브랜드들은 이제 적응을 못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뭘로 메우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은 브랜드들이 메우기 시작합니다. 철학이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철학이 있는 작은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술이 내 철학에 맞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지역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플레이스의 고객이 제주, 서울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스웨덴이 있을 거예요. 스웨덴에 요거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요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어떻게 끌고 올 거냐. 그래서 앞으로 번역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적인 문제도 없어져 버려요. 곧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언어 학습도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철학, 컨셉, 컨텐츠,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철학이 있는 작은 브랜드가 급증하는데 요게 개인의 철학에 지향할 가능성이 무지 높은 거예요. 플레이스는 저는 플레이스의 리더들의 생각이 플레이스를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요것 좀 컴플리트 키친이라고요. 뉴욕에 있는 아주 독특한 시도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은 좀 구린데 좀 줄였거든요. 이게 밑에 거. 이게 6개월마다 인테리어가 바뀝니다.
예. 작은 식당인데 엄청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사실 이건 사실 일종의 사회 무브먼트예요. F&B가 아니라 무브먼트로 봐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되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협동조합 형태의 브랜드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생각하시는데 협동조합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는요, 이 자본주의 400년밖에 안 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제가 알기로 200년쯤 됐어요. 협동조합은요, 15세기에 나와요. 16세기에 나옵니다. 600년 정도 된 개념이에요. 500년, 600년 정도 된 건데, 협동조합이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이 붙으면서요, 소통이 되고 맞는 사람을 모을 수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대부분 자본 중심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고객이 저 밖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로 되는 형태. 소비자가 그 생산을 욕 못 하잖아요. 우리 식구인데. 생협이에요. 생협 같은 형태들이, 그러면 그들이 곧 소비자면서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알리는 형태가 되는데, 이미 한국의 아이쿱 생협이 5천억을 넘어갔습니다. 아이쿱 생협이요. 그 다음에 한살림이 3,50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협 모델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사실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그룹은 스페인 재계 9위의 그룹이에요. 협동조합입니다. 문어발식으로 그들은 금융도 하고요, 식료품도 하고, 그 다음에 가구도 만들고 다 해요. 네.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 해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입니다. 세계 최대 아웃도어 회사가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되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럽, 영국이나 유럽에서 독일이나 지금 영국과 거기 나오는 브랜드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기존의 미국식 브랜드가 아니에요. 예. 이태리 협동조합의 시차입니다. 해서 이런 데서 우리가 브랜드의 어떤 형식, 그러니까 브랜드와 비즈니스는 지금 사업만 보실 게 아니라 사업의 그 원 구조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협동조합 형태. 왜냐하면 주식회사 형태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열심히 팔아줘봐야 재벌 오너들 그냥 세습되는 쪽으로 갈 거고, 그 앞으로 사실 세습도 안 돼요, 이제 법 때문에. 예. 점점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지역 브랜드가 활성화됩니다. 글로벌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소수의 글로벌 이제 정보 중심은 다 장악이 돼요. 근데 그걸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의 강자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큰 브랜드와, 그러니까 플랫폼 브랜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꾸리고 있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표준화되는 것들은 거대 기업들이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아주 스페시픽한 영역들은 개인 기업과 지역 브랜드들이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의 힘이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 이미 진행이 됐거든요. 실은 코카콜라가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돌았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뭐 글로컬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글로벌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로컬 브랜드를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브랜드가 활성화되는데, 지역 브랜드는 지역에 있다고 지역 브랜드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지역 브랜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국 가시면 에덴 프로젝트라는 데를 가보세요. 여기는 어디쯤 있냐면 영국의 우리나라 지금 해남 정도 위치해요. 인구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 방문객이 1,000만 명이에요. 예. 1,00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폐광입니다. 폐광을 이 팀 스밋이라는 사람이 저걸 정원으로 바꿔요. 그래서 거대한 식물원을 만드는데 철학이 자기들은 식물원이 아니고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육장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구조를 찾아내요. 근데 그걸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되는 직원은 4만 5천 명밖에 없는 동네에서 95%가 여기 직원이에요. 이 지역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그 원재료의 82%가 코닐 지방 걸 써요. 코닐 지방 거. 그 다음에 기름은 안 나지만 펠릿 같은 거 쓰겠지만 연료의 15%,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지역 경제에 기반해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문제가 이럴 수 있거든요. 서울 사람도 돈 빼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지역은 그 지역을 위해서 같이 커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8년 동안요, 6주에 한 번씩 지역 간담, 주민 간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형태들. 예. 잘못하면 섬될 수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라는 것이. 예. 결국 그럼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지역은 여전히 지역 유지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방을 놔요. 결국은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거의 모든 게 서비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F&B도 전형적인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경험은 파는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서비스인데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고민하는 건 사실은 쏘카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공유 서비스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자, 10명이서 차 한 대 필요하니까 갑자기 전체 시장은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생산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은 결국 지금 자동차 회사는 더 줄 겁니다. 전 세계 핸드폰 회사도 줄고 우리나라 91년에 은행이 21개가 있었어요. 지금 은행 이제 5개 남았습니다. 5개. 이게 3개로 줍니다. 계속 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을 막기 때문에 1개는 안 돼도 2개나 3개로만 과점 형태로 흘러가게 될 거고요. 이러한 브랜드들이 전부 다 서비스형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서비스 브랜드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요까지가 제가 준비한 16분? 예, 한 1분 한 50초 정도 썼는데, 예, 요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 첫 번째, 소수의 글로벌 인프라 브랜드 지배한다. 그건 뭐냐면, 이게 결국 생태계 싸움이거든요. 애플 생태계, 그러니까 구글 생태계에 붙을 거냐, 아마존 생태계에 붙을 거냐 잘 판단해야 돼요. 생태계끼리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생태계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중간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브랜드, 이제 100조 정도는 대기업에 될 수가 없어요. 글로벌에서. 1000조 정도 가야 돼요. 1000조. 이제 1경이 나올 거예요. 이런 기업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지금 1조를 대기업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웬만한 회사 1조가 나와요. 그런 점점 규모가 커진 이게 자본의 집중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죠. 1경에 의해서 100조가 날아가면 100조는 다 쪼개져요. 100억짜리로.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나와요. 오히려 개인 브랜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끼리 치고받는 엄청나게 박쳐지는 경쟁이 벌어질 거다. 물론 거기서 또 다시 누군 또 자본을 모아서 더 커지겠죠. 그 다음이 아까 얘기했던 주식회사 형태 한계 때문에 협동조합 형태. 네. 그 다음에 지역 브랜드가 뜨게 되고 서비스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게 제가 한 25년 이 바닥에서 있으면서 또 제가 미래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블록체인도 사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권력이 분산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